안녕하세요. 화학원 온라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온라인 강의 하나당 시간은 좀 짧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 강의 올라오는 것들을 잘 확인해서 화학에 또 열심히 또 성적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잘 배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결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적 인력 또는 전자를 공유해서 생기는 결합들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바로 이런 화학결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배워볼 거고요. 또 하나, 화학결합에서 아직 한 가지 안 다룬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금속결합과 물의 전기분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결합은 화학결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그리고 마지막인 금속결합인 거죠. 그래서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이온결합이라 했었고,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것. 그럼 당연히 마지막 금속결합은 금속과 금속이 만나는 결합이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물의 전기 분해는 바로 화학결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화학결합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물을 전기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한 해답은 빠르게 뒤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금속 이온은 보통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되죠. 근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게 서로 붙을 수가 있을까? 왜냐면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는 청력이 존재하잖아요. 즉 밀어내는 힘 때문에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유전자라는 애들 때문에,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그 금속 원소의 원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금속 양이온 사이들을 돌아다니면서 금속 양이온들을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가 금속결합이라고 하고요. 이런 금속결합으로는 금속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결정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원자와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결정구조라고 얘기했었죠. 금속결합을 하게 되면 이런 금속 결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밑에 있는 이 그림처럼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고 금속 양이온들이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금속결합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금, 그 다음에 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속결합으로 되어 있는 금속 물질이 되는 거겠죠.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전기전도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전기전도성이 높다. 자유전자는 양이온들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했죠. 자유전자가 결국에는 움직인다. 즉 전자가 움직인다. 즉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즉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전기를 걸어주면은 이동하게 되므로 전류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전기의 흐름, 전자의 흐름, 그것이 바로 전류잖아요. 전자의 흐름으로 전류가 생기니까 즉 전기가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열 전도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원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결정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그 진동 에너지가 잘 전달되죠. 잘 전달된다. 근데 이때 이 에너지가 바로 열의 형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즉 원자들끼리 멀리 떨어져 있는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잘 전달이 안 되지만 고체는 잘 붙어 있으니까 전달이 되죠. 그리고 자유전자 때문에 이 진동의 떨림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금속 원자들끼리 연결된 이 금속 결합 물질은 열 전도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연성과 전성이라는 성질이 있는데요. 연성은 가늘게 실처럼 뽑아내는 것을 연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성은 금속이 이렇게 넓게 펴지는 걸 전성이라고 합니다. 연성과 전성은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성과 전성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금속은 망치로 두드리면 넓게 퍼지거나 또는 길게 가늘게 실처럼 뽑아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소금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망치로 두드리면 부러지지만 금속은 두드리면 넓게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을 넓게 펴가지고 금을 넓게 펴서 금박지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뭘 통해서 어떻게 한다? 도금을 한다고 하죠. 도금. 그러니까 즉 실제로 금은 아니지만 어떤 금속 위에다가 넓게 금을 이렇게 둘러싸게 하는 것을 우리가 도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연성과 전성의 성질에 관련돼 있다라는 점. 녹는 점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가 분자 간의 힘이 아니라 화학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학 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녹는 점이 굉장히 높다. 녹는 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온 결정, 공유 결정, 금속 결정, 얘네들 중에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것은 무엇이 될까요? 그럼 이 중에서 녹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얘네들 중에 화학 결합이 누가 더 세냐 이걸 물어본 거겠죠.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냐,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냐, 금속 결합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그 공유 결합은 완전히 전자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 가장 녹는 점이 큽니다. 그 다음 이온 결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이온 결합이 두 번째로 녹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금속 결합도 결정이긴 하지만 금속 결합은 양이온들끼리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유전자를 통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보다는 좀 더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 결정이 마지막으로 녹는 점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금속 결정 중에서도 녹는 점이 가장 높은 애랑 이온 결정 중에서도 녹는 점이 가장 낮은 애랑 비교한다면 금속 결정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공유 결정의 녹는 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이온 결정, 그 다음 금속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속은 녹는 점에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수는 녹는 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금속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녹는 점이 얘네들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고체긴 하지만 녹는 점이 낮아서 조금만 가열해도 얘네들 액체로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물의 전기분해인데요. 물의 전기분해, 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물의 전기분해 장치입니다. 이 물의 전기분해 장치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물에다가 황산나트륨을 녹입니다. 황산나트륨은 아주 조금만 녹입니다. 황산나트륨을 녹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은 전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황산나트륨을 넣어줌으로써 전기가 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해질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산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빨대를 이렇게 꽂습니다. 빨대를 이렇게 하나, 두 개를 꽂고요. 그 다음에 빨대에 꽂은 곳에다가 이렇게 핀을 빨대에다 꽂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는 플러스 극, 한쪽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나서 지켜보면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한 실험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극은 건전지에 있는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빨대를 얘기합니다.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환원 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물이 전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기체가 나오고 이렇게 수산화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안 맞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숫자를 수정해 주면은 이렇게 화학식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플러스 극은 반대로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가는 쪽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대에서 전자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가 지금 오른편에 있죠.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편에 있다는 건 전자가 지금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는 산화 전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받아들이면 환원이고, 그 다음에 전자가 빠져나가면 산화라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이런 화학 반응식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화학 반응식 오른편, 마이너스 극에서 오른편에는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발생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화학식을 전부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이 전체 화학식을 써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화학식을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물질의 상태까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물 분자 두 개가 분해되면 수소기체 분자가 두 개 만들어지고 산소기체 분자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물 하나가 분해되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는 2대1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2대1.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그려볼 텐데요. 빨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라고 해보고 여기는 플러스 극이 연결돼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 끝까지 다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소가 2만큼 만들어지면 산소는 1만큼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기체의 부피는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에는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몰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고 했죠. 근데 수소는 2몰이고 산소는 1몰이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여기가 2배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즉 가득 차 있던 물이 기체가 차면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가 총 2배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2배만큼 더 많은 기체가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생성된 기체의 부피가 2배가 된다.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또 마이너스 극은 수소 기체가 모여드니까 여기다가 성냥불을 가져가기, 불이 붙여져 있는 성냥불을 가져다 대면은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 이유는 수소 기체는 가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태우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수소 기체가 불과 만나면서 펑 하고 터지게 됩니다. 반대로 플러스 극에 있는 산소는 꺼져가는 성냥을 가져다 대면은 성냥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조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로 인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 기체, 플러스 극에는 산소 기체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인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 전기분해를 통해서 화학결합이 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즉 화학결합은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건전지를 연결해서 전자가 흐르는 것을 만들어줬더니, 그러니까 전류를 보냈더니 화학결합이 끊어지면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즉 화학결합은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화학결합의 성질은 그러니까 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원자과 전자수가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전자가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준다? 즉 화학결합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화학결합은 이 정기적 성질이 무엇이냐? 바로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의 전기분해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로써 화학결합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유결합을 표현하는 방식,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